네, 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이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이렇다 보니 현재 이란은 내부적으로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란 내에서는 피해 숙청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제가 계속해서 긴급 속보 콘텐츠를 한 덕분에 여러분들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나가면서 이란은 그야말로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 내에서 자신들이 지휘하던 친이란 민병대들도 적극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고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조직들도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까봐 가만히 있었죠. 중동 내에서 영향력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요. 거기다가 핵시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본 바람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란 내의 간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모사드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란 내부에서도 모사드가 꾸민 공작들로 인해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국 내에서 자국 트럭에 실린 이스라엘의 드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가 하면 모사드의 사보타주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죠. 당장 이스라엘 모사드는 실제로 이란 내에서 요원들의 작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란은 이러한 이란 내 간첩들을 모두 잡아들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모양인데요. 이란 정부는 12일 동안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한 혐의로 705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숫자인데요. 이란 정부는 신고와 정보작전을 통해 705명의 공작행위를 식별하였고 이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포는 이란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헤란에서도 체포가 있었죠. 물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는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사람도 체포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 705명이 전부 다 모사드 요원인 것 같진 않고 아마 반정부 인사들도 몇몇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란은 이란 내 간첩들을 체포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이란 정부에 반감을 품던 사람들도 싹 다 체포할 모양인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 큰 굴욕을 당하여 불안한 하메네이 정권을 수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란은 최근 6월 22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모사드 요원들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이후로 벌써 처형 건수가 6건이나 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처형을 진행하고 있죠. 당연히 재판은 약식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란이 중국 다음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런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에서는 이란 정권은 분명 내부 침투자를 찾아내 숙청할 것이라며 탄압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패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란 최악의 정치범 교도소인 엘빈 교도소를 공격한다거나 TV를 해킹하여 시민 봉기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 이란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전쟁 도중에 인터넷을 직접 끊어버리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정보로 이란이 굴욕적인 패배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면 그만큼 시민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당장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나와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발언하며 테헤란에서 승리 행진까지 할 정도로 자국민을 속이는데 안간힘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하메네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휴전 이후 군사적 패배를 은폐하고 시민 봉기를 저지하기 위해 더 심한 탄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신체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쿠르드족이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과 협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쿠르드족 자체가 이란 정부에 대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란 정부는 쿠르드족의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다시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대거 배치되기도 했고요. 쿠르드족의 집을 방문해서 집을 수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SNS 검열도 더 심각해진 게요. 최근에 이란에서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해당 번호로 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고 문자를 통해 지시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모습인데요. 이란은 이렇게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이란은 공군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피해는 드론이 전부였습니다. 유인기는 격추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내에 있다가 전투기들이 파괴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란은 공군력의 한계를 느끼고 공군력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협력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이란은 중국의 젠10C 전투기 구매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400대에 이르는 젠10C 전투기를 구매하는 협상
협상을 재개하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2015년에 이미 중국과 젠텐시 전투기 1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결제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결렬이 되었죠. 당시에 이란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현금으로 달라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협상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 이란의 가용 전투기는 약 15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1970년대에 구매한 F4 전투기나 F5 전투기, F14 전투기였죠. 이스라엘군의 F35 전투기나 F15 전투기와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나마 2023년에 수호의 35 전투기 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까지 인수한 것은 4대에 그쳤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공권을 장악당하고 큰 굴욕을 당했기에 공군력 재건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젠텐시 전투기가 부족한 공군력을 메울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의 젠텐시 전투기들이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실제 성능을 보이기도 해서 이란은 이러한 젠텐시 전투기를 믿고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를 보유하기도 했고 전자전 능력도 출중하게 젠텐시 전투기가 400대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공군력 우위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과 이란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아마도 중국은 이란에 아낌없는 군사적 지원을 할 겁니다. 중국으로서도 중동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야 하므로 이란을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벌어질 전쟁은 미중 대리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핵심 인프라, 군 수뇌부, 전략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위험한 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 언론과 정보기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 현황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이 성공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와 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이란이 자국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자산인 농축 우라늄을 숨겨놓고 보존하고 있다면 이는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전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과거 북한의 선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한 역시 1990년대에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느낀 이후 핵만이 체제 생존의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핵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지금의 이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다시 핵 개발에 나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아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국제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핵 개발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이란과 젠텐시 전투기 대규모 도입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군사협력이 핵기술 협력으로 확대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걸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 년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전략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다시 타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또한 이번 공습으로 벙커버스를 투하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다시 개발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작전으로 이란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개발과 핵시설 공습이 반복된다면 결국 중동 전역에서 제2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순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넘어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등까지 얽힌 초국가적 충돌로 확산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으로는 절대 이란의 핵을 저지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지금 다시는 이런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핵무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사소한 불씨 하나로도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생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내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다시 칼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과격한 양상을 볼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란의 내부 숙청과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